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규제에 중점을 둔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를 본격화합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대신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소액주주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등이 핵심입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상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경제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입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구상에 돌입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수장이 교체된 가운데 뒤처진 반도체 기술 경쟁력 회복 방안을 집중 논의할 전망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경기 대응을 본격화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 전체 예산의 75%인 43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탄핵 정국 속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친화 정책에 대한 국회 논의가 올스톱됐습니다. 거대 여당은 코리아 부스트업이라는 새로운 정책 어젠다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 기자, 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밸류업 정책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계엄령과 탄핵 정국 이후에 밸류업 관련 법안들은 추가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도 부결이 된 상황인데요. 우선 이 상장법인에 한해서 주주보호 원칙을 적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가 됐었는데 이후에 소관 상임위의 추가적인 논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본세율 구간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은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는데요. 결국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법인세 감면하는 당초 조세특례 제한법에 포함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됐었는데 야당이 반대로 관련 내용이 삭제된 수정안으로 의결이 됐고요. 또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비과세 납입한도 확대해주는 내용 역시 개정안은 삭제가 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밸류업 관련 정책들이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야당이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뭔가요? 일단 그 이름이 이제 코리아 부스트업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의 대항마로 지난 9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전체 주주로 확대를 하고 또 독립이사 의무화, 또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이렇게 총 5가지입니다. 네.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의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전체 주주의 이익에 우선해야 한다라는 조항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독립이사 의무화는 지배주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이 대주주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을 할 때 다른 이사와는 좀 분리해서 선출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군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밸류업 정책과는 다른 점이 뭡니까? 일단 밸류업 기존에 이제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의 정책 방향이 세금 감면해주고 또 기업들 활동 좀 자유롭게 해준 다음에 배당을 스스로 확대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이 좀 잡혀져 있었다면 이 민주당의 시장 활성화는 기업들 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또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좀 확대해서 시장 참여자를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양쪽 모두 이제 시장 활성화를 한다라는 그런 대전제는 똑같지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상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당론으로 추진 중인 정책안들을 속도감 있게 입법화한다라는 방침인데요. 이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 개정안이나 정년연장 관련 고령자고용 촉진법 같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 개정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어서 저희 경제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대중소기업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은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네, 그럼 이대로라면 그 밸류 법안들 앞서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처럼 폐기되는 건가요? 일단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밸류업 관련 법안들은 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했지만 법안 자체가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폐지를 하지 않는 한 22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발의된 법안은 계속 계류가 되는 그런 상태로 머물게 되는데요. 원래 법안이 다시 논의돼서 본회의에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법안하고 이제 합쳐져서 이제 병합된 형태로 의결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이달 발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될 여지가 충분한데요. 때문에 이 추진 동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법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양 당이 각자의 법안을 두고선 팽팽한 기싸움을 앞으로도 벌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정치 리스크로 경제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경제단체장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기업들의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눈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리스크에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한편 야당이 다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국회의장실에 들어선 4곳의 경제단체장들은 경제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위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재계가 우려하는 건 내년 사업 계획을 수정해야 할 정도의 경제 불확실성 심화입니다. 당장 거시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1월로 다가온 트럼프 2기 정책 대응에 개별 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호소입니다. 기업 혼자서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한계도 있고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대외적으로 문제 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인 역할을 반도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AI 특별법 등 여야가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습니다. 반대로 야당이 다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신설 규제에 대해선 신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가 기업의 경영 활동을 더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상법 개정이나 법정 정년 연장 같은 사안들은 국회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경제단체장들의 요청에 대해 민생법안 연내 처리를 약속하며 외교 안정화를 위해 주요국에 대한 국회의장 특사 파견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EU 그리고 유럽의 몇 개 국가들한테 중요한 국가들한테는 국회의장 특사로 해서 파견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 상황도 좀 설명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불안정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것도 설명을 좀 잘해서. 경청조사에 따르면 국내 239개 기업 가운데 내년 긴축 경영 계획을 수립했다고 답한 비율이 49.7%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완성차와 원자재 등 대부분 산업이 비상에 직면한 만큼 정부와 국회가 규제 신설보단 기업들의 위기 극복에 집중 지원해야 하는 시기라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총체적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한 삼성전자가 돌파구 마련을 위해 오늘부터 사흘간 글로벌 전략회의를 엽니다. 특히 모바일 부문은 갤럭시 S25 시리즈의 판매 전략을, 반도체 부문은 HBM 등 삼성 반도체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부터 19일까지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내년 사업 계획을 집중 논의합니다. 매년 상하반기 열리는 글로벌 전략회의는 국내외 임원들이 모여 내년 사업 목표와 전략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입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올해 회의에서는 제품별 판매 전략과 고환율 등에 따른 대응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진행한 DX사업부는 갤럭시 S25 시리즈의 언팩 행사와 판매 전략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프리미엄폰 강화 전략과 더불어 중국 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중저가 제품 판매 전략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내일은 영상 디스플레이와 생활과전 사업부가 CES에서 선보일 신제품을 점검하고 구독 서비스 확대 등의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이 전영현 부회장 주관으로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선 고대역폭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비롯해 삼성 반도체의 근본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년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 가속기 칩 루빈의 출시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는 만큼 삼성은 내년 상반기 빠르게 HBM4 양산 준비를 마쳐 루빈용 HBM 물량을 선점해야 한다는 특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가 택한 건 SK 하이닉스보다 한 세대 앞선 원C 공정입니다. 원C 공정은 극미세화된 D램 공정 기술로 속도와 전력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으나 수율 확보가 어렵고 초기 생산 과정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 삼성이 그만큼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을 앞두고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대외 변수가 큰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정부의 경기 대응 발걸음이 분주해졌습니다.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배정하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세종 스튜디오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민기자 기자, 내년 상반기에 정부가 돈을 얼마나 푸는 겁니까? 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세출 예상 574조 8천억 원 중 75%인 431조 1천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산 배정률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75%지만 규모 자체는 내년이 가장 큽니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기로 한 것은 가뜩이나 내수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재정을 미리 풀어 경기 둔화 속도를 늦추겠다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은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 예산 집행을 강조했는데요.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예산안을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하고 특히 소상공인 지원, 첨단 산업 육성 관련 예산 등은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네, 정부는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는 현재 추가 경정 예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재계와 금융권에서도 추경 필요성에 좀 공감을 하는 분위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경제사단체가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 의장은 정부의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에 발벗고 나서달라고 촉구했고 경제계도 국회의 내수 진작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어제 보고서를 통해 조속한 추경을 주문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추경 필요성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 지금처럼 경제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며 추경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선 연초 10조 원대 추경 전망도 나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시티는 내년 1월 10조 원에서 15조 원대 추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고 소시에떼 제너럴은 경기 둔화가 확인될 경우 내년 초부터 추경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 내에서는 이런 추경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에 직면한 정부는 당장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추경 편성 요구가 거세지면서 논의 가능성은 열어뒀는데요.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에서 한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에는요. 여러 가지 대불확실성이나 민생의 상황 등을 봐가면서 그 적절한 저희가 대응 조치를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정을 써서 인위적으로 내수를 부양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만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여전히 지금의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추경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전문가들도 경기부양적 예산을 우선 집행하고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탄핵 사태까지 더해지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3천억 원 규모의 카드 수수료율 경감안을 발표하면서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희 기자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약 305만 영세 중소가맹점의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8개 카드사 CEO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세 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인하 방안을 전달했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영세 및 중소가맹점은 0.1%포인트 인하됐고 연매출 10억에서 30억 원 사이 중소가맹점의 경우 0.0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전체 영세 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 인하가 적용됐습니다. 이는 기존 영세업자에 치중돼 있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중소가맹점까지 고르게 배분되도록 개편한 것으로 이번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305만 개의 영세 중소가맹점과 179만 개의 영세 중소 피지사가 3천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정책으로 카드사 본업인 신용판매 사업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해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렸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 예정된 상반기 영세 중소가맹점 선정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율 인하 외에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서 당국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연내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지방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내수 침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연내 시행 여부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방안도 이달 중 공개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리 감면과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한화오션이 차세대 구축함 KDDX 사업 기밀 자료를 몰래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방사청은 국군 방첩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7조 8천억 원 규모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사업 KDDX 개념 설계 결과 보고서 관련 추가 자료입니다. KDDX는 개념 설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차례로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를 수행했습니다. 방사청은 한화오션이 자사가 수행했던 군사 3급 비밀인 개념 설계 보고서를 보관하고 기본 설계 제안서에 인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법령 의거 조치를 위해 국군 방첩사령부에 통보했습니다. 방사청은 한화오션이 개념 설계를 마치고 원본 보고서 한부, 사본 보고서 내부 등 용역 결과물을 제출했는데 원본 보고서 한부를 따로 만들어 보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화오션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개념 설계 계약서에 보관 및 인용 위반 조항이 없다며 불법이 아닌 적법한 행위라고 해명하자 방사청이 국회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은 추가 자료를 통해 개념 설계 계약서 특수 조건인 권리 귀속 조항으로 계약 종료 시 업체는 제반 자료를 소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오션은 그간 개념 설계 계약서는 비밀보호 특약에 따라 반납 원칙이 있는 국방부 훈령이 아니라 반납 원칙이 없는 방사청 규정이 적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사청은 또 추가 자료에서 하나오션이 입장문과 달리 청에 원본 보관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관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밀 활용은 국가계약법상 국가계약 방해 행위라며 방첩사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방사청은 이번 사건으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만큼 조속히 위원회를 열고 후속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리츠가 국내에 도입된 지 23년 만에 순자산 100조 원을 돌파했지만 시가총액은 주요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입니다.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분 한도 제한과 복잡한 유상증자 절차 등 관련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수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지난 2001년. 당시 4개뿐이던 리츠는 지난달 기준 395개까지 늘었고 자산 규모는 23년 만에 1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리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한국 리츠 규모는 미국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주요국과 비교해봐도 시총 규모가 하위권인데 유독 국내 리츠에만 적용되는 규제가 걸림돌로 꼽힙니다. 특히 신규 자산 편입을 위해 필요한 유상증자 과정을 간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내 리츠 유상증자 과정은 국토부 인가와 증권신고서 제출, 발행가액 산정 등을 포함해 최대 6개월이 소요됩니다. 반면 미국은 수일 안에 유상증자 과정이 끝나는 만큼 과도한 주가 하락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 거쳐서 또 공시를 해야 돼요. 네, 유증하겠다고. 그게 한 2개월 걸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내가 이거 유증하겠습니다 하는 공시 날에 종가로 해가지고 빨리 그 상장을 할 수 있게. 그렇게. 1인당 상장 리츠 주식 보유를 50%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도 해외 큰손들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분 한도 제한이 없는 부동산 펀드의 경우 리츠보다 뒤늦게 도입됐지만 이미 시장 규모는 리츠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국내 리츠가 담을 수 있는 자산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은 리츠로 편입할 수 있는 부동산에 거의 제한이 없어요. 땅하고 좀만 관련되면 다 리츠로 담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재라든가 송전탑, 가스 배관, 광섬유 케이블, 심지어는 카지노하고 교도소까지 리츠가 담고 있거든요.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